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반도체 업종이 그 전체적인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지금 열리고 있는 미국 중국의 그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또 우려 뭐 이런 게 이제 동시에 좀 교차하면서 전체 시장은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품 판매 제한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그 협상단한테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용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상승하는, 그래서 나스닥은 뭐 플러스 0.31% 상승하는 정도로 끝났지만 다우는 좀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96%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코스피가 0.6% 정도 상승하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에 외국인이 의외로 매도 쪽에 있었어요.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 30분 정도. 그러면서 이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도 쪽에 있으면서 한 0.2% 정도 이렇게 내려앉는, 그래서 뒷걸음질 쳤죠. 0.6에서 마이너스 0.2까지 빠졌으니까 꽤 깊게 이렇게 뒷걸음질 쳤는데 시간은 뭐 오래 끌진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외국인 스탠스가 매수 위주로 이제 우위로 이렇게 바뀌면서 지수는 다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서 1%가 넘게 이렇게 상승하기도 장중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상법 개정안입니다. 그 상법 개정안 내용이 이제, 국회,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보내드렸지만 국회 사이트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안이 올라가면. 근데 이제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12일 날 통과하기로 했는데 이제 12일 날 본회의가 원내 구성이 이제 다시 되잖아요. 민주당. 그것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됐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없다. 국회 본회의가. 그렇게 돼서 이제 다시 좀 개인 매도도 늘어나고, 그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이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33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37억 을 순매수한테 그쳤습니다. 개인이 6,26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871.85포인트, 어제보다 0.56% 정도 오르는 선에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0.5% 가까이 상승으로 출발을 한 뒤에 개인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 쪽을 택해서 그런 상황이 하루 종일 이제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이 조금 매수로 돌아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개인들의 매수 강도 뭐 여기에 따라서 지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외국인은 5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3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13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771.20포인트, 어제보다 0.91% 상승을 하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양시장이 다 같아요.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음봉도지죠. 십자가 같이 생긴 거 음봉도지이고, 뭐 코스닥은 양봉이고, 뭐 이렇게 해서 색깔이 좀 다를 뿐이지만 양시장이 다 전체적인 상승 추세의 진행은 오늘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364원 60전대네요. 어제보다 좀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환율 좀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543억, 기관이 180여 이렇게 팔았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은 102억을 팔았는데 기관이 625억을 샀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바이오, LG 에너지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셀트리온,
요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를 했고, 반면에 이제 그 현대차, 기아, HD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은 외국인은 샀는데 기관은 좀 팔고,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네이버는 외국인이 팔고 기관은 사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세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를 한 종목이고, 반면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파마리서치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은 그런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에코프로도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움직인 섹터별로 보면 오늘 이제 오랜만에 국내 상장 중국 주식들이 좀 올랐는데, 이건 이제 아침에 오전이죠. 한 11시 반인가요? 이 대통령하고 시진핑 그 중국 주석하고 이제 첫 통화죠. 당선되고 첫 통화죠. 그 통화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이 좀 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툰입니다. 웹툰은 정부가 웹툰 패권을 우리는 안 내주겠다. 이 지켜가겠다. 그래서 뭐 AI부터 시작해서 저작권까지 전폭 지원하겠다. 이러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오늘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영상 콘텐츠, 음원, 뭐 음반, 또 모바일 게임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연관돼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오늘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잘 아시지만 그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 메이비 해피엔딩, 이게 미국에서 그 토니상, 거의 그 오스카상, 영화의 오스카상이라고 그러죠, 뮤지컬에서. 근데 6개 부분에 수상을 하는 기염을 토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뭐 여태까지 한류 콘텐츠, K 컬처 이런 게 잘 먹히는 건 알았지만, 이게 이제 결정적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관련 뭐 영상 콘텐츠 관련 음원, 음반, 엔터, 모바일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움직이는데, 특히 이제 CJ ENM이 여기 관련 어쩌면 해피엔딩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상승하고, 또 하나는 이제 BTS 멤버들이 오늘도 이제 2명 속속 제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이달 말이면 완전체가 된다, 과거로. 그래서 이제 또한 여기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거 때문에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방사는 또 오늘 좀 강했는데, 그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KT전차 폴란드에 2차 수출이 임박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제가 이거 뉴스 보내드렸는데, 조선일보 기사로 났죠. 180대. 근데 이번엔 9조 원입니다. 금액이 높죠. 왜냐하면 1차 수출 때하고 조금 옵션이 다르다 그래요. 고사양에다가 기술 이전도 있고 뭐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가 오늘. 근데 건설은 제가 이제 어제 백만개미 스쿨에서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마진이 좀 개선될 거다, 건설 쪽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정비 수주 기대, 도시정비나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신정부 막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또 원전 관련, 또 또 일반적인 그 도시 인프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최근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보이면서, 이제 주로 이제 관련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본격적인 주가 회복 국면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건설 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력 설비죠. 이거는 뭐 제가 계속 이거는 전기 전력 설비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중간에 좀 부침이 있어도 결국은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 제가 그랬죠. AI를 안 하지 않는 한 이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제 지금 새로운 정부 쓰고 나서 뭐 원전 이게 다시 해서 재생에너지 뭐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죽었던 거를 이제 좀 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아리백 때문에 하긴 해야 돼요.
이제 그거보다 이 메인 전력 공급은 결국 원전, SMR 이런 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AI 뭐 100조 들여서 뭐 한다 이거 다 뻥이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선 기자재 이쪽도 또 했는데 오늘 이제 불을 댕긴 게 뭐냐면 그 하나오션이 그 미국에 있는 오스트레일 그 조선소 제일 크죠. 원래 호주 거죠. 그거의 지분을 100%까지 인수하는 거를 미국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 개념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오션은 같은 오션 그 선박 조선소 중에서도 약간 그 군사적인 쪽에 더 방점을 찍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조선 기자재가 이렇게 올렸고 중간에 또 미국에서 또 발표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 항만에 있는 그 크레인 기중기죠 크레인 그것도 중국산 부품이나 중국산이 들어간 거 배제한다. 그 언젠가 제가 한번 스쿨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기중기를 말하자면 크레인을 그 항만 기중기입니다. 예,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데가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입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을 그 밑에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가 유통되면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결제라든지 보안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뭐 쉬어가는 장인 건 맞지만 그 쉬어가는 장이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정도 쉬어가는 거면 계속 쉬어가는 거 좀 더 쉬어가도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백만금이 스쿨에서 집중 분석이 있는 날인데 저녁 6시에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뭐 앞서 끌고 나왔던 그 지역 화폐 그거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이제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선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이거 없으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거 여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뭐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토류만 달라. 히토류를 빨리 팔아라 우리한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아무리 봐도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 전략은 좀 하기 전에 좀 더 세심한 좀 그 디테일 부분에서 이 검토가 좀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냥 막 계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특히 이제 이런 관세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 히토류 보복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일반인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런 거를 그렇게 쉽게 대비를 안 하고 뭐 관세부터 먼저 들고 막 그랬다? 이게 조금 이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지 않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한 거죠. 그래서 지난 주말 이제 먼저 손 내밀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통화를 했죠. 그래서 주말에 하고 이제 관세 협상을 월요일부터 재개한다. 이런 이제 그 결과를 받아내고 나서 이제 우리 신임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대통령하고 그 시진핑과의 통화 이후에 이뤄진 우리 대통령하고 통화에서는 뭐 그냥 일반적인 관례적인 인사 덕담 정도 나누는 걸로 방위비라든지 뭐 그런 거 막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걸로 봐서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 일본까지 막 상대하기엔 좀 너무 역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엔 너무 지금 미국이 좀 힘든 상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제 그 일론 머스크하고 충돌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단 휴전인지 화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좀 애매함은 있는데, 어쨌든간 이제 충돌은 멈췄습니다. 예, 충돌은 멈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걱정으로 떠오른 게, 미국의 걱정으로 떠오른 게 이제 LA 사태입니다. 아, 이게 조금 이제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잘 수습되면 괜찮지만, 주 방위군에 이어서 이제 미국 해병대까지 LA에 투입이 된다고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다른 도시로 이제 번지게 되면 상당히 미국 국내에 정치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있잖아요. 게빈 크로스보 뉴섬. 이 사람 이름은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뉴섬. 예.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이 이제 유력한 차기 민주당의 대통령, 그 후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거기다 대고, 그 캘리포니아 그 뉴섬 주지사를 체포할 수도 있다는 언급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심각한 단계로 접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미국은 지금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픕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은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쉬어가는 모습인데, 뭐 쉬어가는 게 이 정도면은 뭐 가끔씩 며칠 가다가 좀 쉬어가고 이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제 쉬어간다는 걸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수급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백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외국인이 이제 오늘 6,300억을 또 코스피에서 샀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쉬어가는 거로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세게 그 1% 넘어서 막 코스피가 나가다가 주춤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발표된 상법 개정안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주주 충실 의무는 있어요. 그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신경 써서 봤던 배당 분리과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장이 바라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빠져 있어요. 그런 상황이 빠져 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게 예정대로 하면 12일 날 목요일 날 이게 이제 의회 통과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 주에 그 본회의가 아예 없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다소 이제 맥 빠지게 하는 그런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법 개정은 시장이 살아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배당 분리과세나 자사주 소각 문제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그 구체적인 입장을 좀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됐는지 이거를 좀 말하자면 설득시켜야 돼요. 일반 그 국민들을. 아니면 이거 잘못하면 오히려 이거 빼고 통과하면 통과 안 한 것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도 공약 위반입니다. 예, 공약하고 달라지면 그건 공약 위반이죠. 그러면 공약을 왜 이렇게 위반하게 됐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돼요. 예,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이 맨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올라가면 참 좋은데 또 뭐 암만 좋은 시장이라도 그렇진 않죠.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시장의 상황을 자꾸 간결하게 심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주식은 딱 세 가지예요. 주식은 사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그 다음에 파는 겁니다. 되게 쉽죠.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예.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그 큰 코끼리를 어떻게 생긴 냉장고에 넣느냐인지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산다. 참 쉽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왜 실수를 하냐면 어떤 이유로 내가 이 주식을 사는가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근데 주식이 물론 단순 이슈, 테마 갖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테마로 샀기 때문에 이건 내가 짧게 잡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책 이슈다. 그러면 정책 이슈는 테마보단 길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내가 매매 원칙을 지켜서 매매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상당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그런 섹터들은 내가 좀 오래 끌고 가겠다 이러면 조금 순환되면서 흔들리는데 톡 팔아버리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샀냐를 정확히 안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린다. 그러니까 뭐, 샀으니까 기다리면 오르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샀는데 내가 잘못 샀다. 이렇게 인정되면 바로 팔아야 돼요. 손절이라도 해야 돼요. 대개 이걸 못 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걸 못 하는데, 그냥 잘못 산 거, 개꼬리 3년에 뭐, 홍보 안 된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건 또 결단이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 이슈냐, 테마냐, 정치 이슈냐, 아니면 경쟁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파는 것도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건 5일 이동 평균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어떤 거는 매매 원칙을 따라가느냐, 어떤 거는 매매 원칙상에 11선만 살아있으면 웬만큼 흔들리는 건 참고 가느냐, 뭐 이제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거를 자꾸 쉽게 심플하게 정리해가는 거를 자꾸 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 투자를 조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산다, 기다린다, 판다, 이것도 좀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에 매매하시기가 상당히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